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9일 신박사의 장마감 뽑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많이 좋진 않았죠. 코스피 지수가 거의 2%, 코스닥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밀리는, 오늘 수급을 받아주는 수급도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답답한, 하루 종일 좀 답답한 그런 장세였던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미국에서 터졌습니다. 예, 이게 신흥국 증시가 이제 먼저 무너졌잖아요. 대만하고 이제 한국하고, 예, 홍콩 쪽도 그렇고, 이 외국인 수급이 이유가 있구나. 수급이 먼저 움직인다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유는 나중에 안다. 이게 FOMC 회의록을 이번에 열어보니까 한 달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이 올해 안에 시행될 거를 시사했죠. 예.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어떤 시점 자체를 거의 대부분 다 내년 이상으로 이후로 봤었는데, 올해 안에 시행된다는 걸 시사한다니, 예, 금리 인상이야 이제 한참 뒤에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돈을 풀던 거를, 예, 일단 수도꼭지 잠그듯이 이렇게 좀 잠그는 형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그 유동성, 예, 그게 조금씩 둔화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어제 막판에 미국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약세로 마감시켰고, 또 아시아 증시도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밀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급이 먼저 움직였는데, 수급이 움직인 이유가 아마 이거였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조정 파동의 어떤 기간 시점 크기 정도를 조금은 시나리오화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 결국 제가 7월 말부터 현금을 많이 쥐어야 된다, 보수적인 전략을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이 조정의 막판, 예, 단기 저점을 형성시키는 어떤 구간은 제가 볼 땐 개인 투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정리한 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고, 가장 큰 관심사고,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혹은 일부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 모두가 가장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냥 주구장창 무너지진 않습니다. 분명 큰 반격이 나올 걸로 보는데, 예, 그 지점을 조금 잘 포착을 하면요, 예, 상당히 큰 어떤 수익의 기회라든지 복구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또 찾아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기관들과 같이 팔았지만, 외국인들이 사는 섹터가 있었습니다. 4가지 섹터였는데요. 그것도 한번 체크드리면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마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FOMC 회의록 나온 거 간략하게 체크해드릴게요. 7월달 FOMC 회의록, 예, 한 달 뒤, 예, 공개됐는데요. 연준위원들이요, 예, 올해 남아있는 3차례의 정례 회의를 통해서 월 1200억 달러 규모, 거의 한 130조 되는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몰랐던 내용이 요거죠. 예, 그래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예, 요게 이유였던 걸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구체적인 테이퍼링 시작 시점이나 속도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작 시점 그리고 그 속도, 예,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이 발표되거나 나오는 그게 그때까지가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불확실성. 증시는 불확실성이 하락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조정의 어떤 그 마무리 시점, 약간 좀 변곡이 될 수 있는 시점은 요게 나오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잘 모르신 분들 제가 이렇게 좀 자료 가져왔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정책,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거. 예, 돈을 아예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비유하자면 수도꼭지를
막 이게 세게 틀면 점점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양적 하나 이제 해나가는 건데, 그 수도꼭지를 점점 이제 이렇게 잠그면서 물이 나오는 양을 줄이는 거. 예, 그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잠궈서 이제 안 나오게 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제 돈 안 푸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돈을 푸는 규모를 이제 줄이는 거죠.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크게 하고 또 두려워하느냐.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이기도 하지만 2013년도 이제 벤 버닝키 당시 미국 이제 중앙은행 페드 의장이 이런 이제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결국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신흥국이에요. 신흥국에서 일단은 이제 자산 이제 매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 신흥국이 이제 환율 튀고 돈 빠져나가고 하면서 약간 좀 증시가 좀 타격을 크게 받는 그런 패턴이 되는데, 뭐 결국은 이제 한국 증시, 뭐 아시아권 증시, 신흥국 증시에서 최근에 이제 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장 막 현금화 쉬운 삼성자, 뭐 하이닉스 같은 거 때려 팬 게, 저도 이제 이게 반도체만의 문제일까 시장 전체에 대한 부분일까 했는데, 저는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확산 어떤 그런 기조의 어떤 흐름일 것이다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만의 국한된 문제로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빠진 걸 보면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돈 빼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메이저들이 돈을 빼기 시작했던 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 페드 이제 FOMC 회의록에서 테이퍼링 시점이 조금 앞당겨지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걸 미리 알았던 글로벌 메이저 세력들, 그쪽에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장 현금화가 쉬운 뭐 현금 지급기 같은 그런 증시, 한국 증시, 삼성전자는 계속 팔아도 그냥 사줄 막 수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구장창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만에서도 많이 팔고 뭐 이렇게 팔았겠지만, 인도에서도 팔고 팔았겠지만, 삼성전자만큼 진짜 명분도 뚜렷하고 팔기에 뭐 선물도 같이 빼다 팔면 뭐 팔면서 약간 슬리피지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약간 좀 뭐 슬리피지 발생하는 어떤 그런 어떤 트래킹 오더로 이제 손실 나는 것들을 선물 매도한 거나 파생인 이제 하방 친구에서 또 벌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급이 최근에 좀 급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무작정 팔겠다는 그런 심리의 수급이었던 이유가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좀 알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얘기만 나와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어떤 폭락을 낳았던 과거의 어떤 텐트럼을 낳았던 그런 어떤 케이스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뭐 요 내용에 대해서 그 미래에서 나온 리포트 간략히 보면요, 연준이 테이퍼링 9월 발표를 시사했다. 연준은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올해 테이퍼링을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회의록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개선된다면 올해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를 감안 26일부터 있을 잭슨홀 컨퍼런스 또는 9월 20일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 이 시행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게 나오는 시점이 제가 볼 땐 약간 단기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의 가능성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 사라질 것이라며, 테이퍼링 시행 후 적어도 1년 안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주장. 그래서 뭐 일단 금리 인상은 당장 이루어질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향후에 이제 나올 어떤 경제 지표, 뭐 고용 지표, 인플레이션의 어떤 지표들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테이퍼링도 보십시오. 뭐 계속 이제 뭐 연준 의장이 뭐 아니다 했지만 결국 이래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누구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상도 뭐 적어도 1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러지만 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야, 저렇게 시사했으면 9월달 FMC에서는 시행 일정을 좀 발표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10월달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럼 지금 빨리 주식 팔아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매물을 내놓으면서 이제 하락폭이 장 막판으로 가서 더 확대된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매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총재 언론에 많이 나왔죠. 이분은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 조건은 이미 충족했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해야 되며 내년 1분기까지 관련 프로세스를 종료해야 한다. 더불어서 22년 내년 4분기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을 했다. 그래서 한편 코로나 관련해서는 코로나는 지난해 백신이 없었던 시기와 달리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많은 연준 위원들이 최근 매파적인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이를 감안 시장의 주장과 달리 연준은 코로나 이슈의 불확실성에도 고용과 인플레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에 다음 주 PC 디플레이터 발표 및 9월 3일 고용 보고서 결과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인플레 지표, 고용 지표, 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증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불확실성이 상존한 채, 던진 거죠. 어떤 딱 자물쇠로 잠겨있는 어떤 상자를 뭐가 거긴 들어있을 것이다는 그 상자를 FMC가 던졌고,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물건은 뭐가 있는지, 그 물건의 어떤 색깔은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으로 딱 던진 셈이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조금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1.93% 약세. 오늘은 진짜 처참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58 종목밖에 안 돼요. 하락 종목 수가 850 종목. 그냥 싹 다 그냥 하락했다 보면 되죠. 코스닥 지수는 2.9693%, 3% 가까이 약세됐고요. 1000포인트 깨졌습니다. 991포인트. 상승 종목 수 169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261 종목. 그냥 다 약세였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300억 순매도, 기관도 4,1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각각 1,400억, 1,000억 순매도. 선물은 이제 그렇게 많은 물량을 판 건 아니네요. 어찌됐든 오늘 완전히 수급과 이제 하락 종목수 완전히 그냥 최악이었던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면 막판에 S&P 지수도 막판에 이제 이렇게 좀 급락했죠. FOMC 발표가 나면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나스닥도 여기 막판에 이제 완전히 고꾸라지는, 다우다 막판에 이제 고꾸라지는 형태가 좀 나왔고 1% 내외 정도 어제 3대 지수 모두 약세였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1% 정도 약세였고요. 홍콩 좀 많이 빠졌습니다. 2.5% 약세. 그래서 전저점을 깨면 조금 위험스러운데요. 대만도 이제 오늘 보시면 2.68%. 어제 밑꼬리를 완전히 깨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 대만 증시도 좀 안 좋게 마감이 된 셈이죠. 중국 증시는 0.5% 정도 밀리면서 뭔가 좀 글로벌 시장과 좀 다른 궤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보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가지 섹터 이제 외국인이 산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바이오, 서비스업은 여기 안에 이제 그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이 있죠. BBIG는 오늘 외국인이 샀어요. BBIG도 이제 시총 대형주 위주로 이제 BBIG를 샀고요.
오늘 외국인이 이제 주로 판 거는 최근에 이제 계속 집중 매도한 거는 시클리컬 쪽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도 이제 시클리컬 하다 보고 이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명확하게 저 테이퍼링에 의거한 수급을 보인 거예요. 테이퍼링에 근거해서 연동해서 수급을 일으킨 거예요. 매도를 일으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BBIG는 시클리컬한 게 아니잖아요. 경기하고 상관없잖아요. 아니, 반도체가 경기랑 뭔 상관입니까? 바이오가 경기랑 뭔 상관이에요? 배터리가 경기랑 뭔 상관이에요?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뭐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그렇죠? 시클리컬하지 않는 업종은 오늘 외국인들은 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 이거를 잘 그냥 그래 샀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시장이 이렇게 급하게 이제 빠지는데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세게. 그냥 죽진 않단 말이에요. 시장 여기서 죽진 않아요. 그러면 뭐가 세게 칠까요? 뭐가 이 반등을 주도하고 시장이 반등이 뭐 한 10% 나온다. 응?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이쪽에서는 20% 30%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오늘 굉장히 오늘 수급 중요한 시그널 보여줬어요. 외국인이. 시클리컬 패대기 치고 테이퍼링에 반응한 거죠. BBIG는 저가로 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수급을 외국인이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차트 어제 이제 양봉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너무 약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 완전히 그냥 붕괴하는 음봉 그리고 종가가 최저가였습니다. 이 가장 안 좋은 형태로 하락한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최근에 거래량 늘리면서 빠진 것들은 진성 하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는 약간 조정 성격이라 보는데 거래량을 붙이면서 거래대금을 붙이면서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거는 진성 약세다. 오늘 같은 날도 쭉 밀려버리는 거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주요 이평선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241선 1년간의 이제 이동평균선인데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비빌 곳이 없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 되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내려가고 어떤 만나는 지점이 딱 만나거나 만나기 직전에 이렇게 좀 튀어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이것도 확률상이죠. 뭐 깨볼 수도 있는 거니까 살짝 또 깨볼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주구장창 이렇게 가진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강한 반등의 어떤 기회, 그 반등의 기회 속에서는 분명히 이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큰 계좌의 복구 내지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 거래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작정 빠지는 거에서 그냥 자포자기로 그냥 멍하니 보거나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소수의 현명한 투자자가 돼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서 활용하는 그 스마트한 어떤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저는 포착하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 관찰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 여러분과 그런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부디 이제 그런 것들이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지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21선까지 깨버렸어요. 그것도 안 좋은 형태로 종가가 최저가인 형태로 2.9% 하락 마감. 그래서 역시나 이제 하락을 좀 지속하는 형태의 어떤 모습이 좀 전개됐고 테이퍼링의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상존한 채 됐기 때문에 그게 딱 뭐 결정돼 버리는 게 좋죠. 시행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좋지는 않은 형태로 조금 마감한 것 같다. 어쨌든 양시장 모두 기술적인 형태 최근에 좀 좋지 않았고 어제 반등이 좀 약했기 때문에 하락의 좀 연속성의 힘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결정적으로 테이퍼링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꺼지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좀 조정받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솟구치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잠잠해지지 않으면 계속 수급의 리스크는 계속 발동이 된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위안화 달러 환율 자체도 좀 올라가는 어떤 약간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죠. 이것도 좀 불안정한 요인이고요. 어제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 약세로 시장 대비 약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참 1% 약세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상승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다가 끝내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같이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제 외국인의 매도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어제 7천억 팔았는데 오늘 1,600억입니다. 판 게. 뭐 기관이 한 300억 팔았고, 그래서 외국인 매도였던 힘이 조금은 약화되는 그런 모습 좀 전개되고 있는 거는 한편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1.4% 밀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590억을 순매수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좀 순매수 돌아서면 조금 세게 반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BBIG가 수급이 좋았다 얘기를 했죠. 네이버. 네이버가 오늘 1% 약세긴 했지만 외국인이 26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카카오도 보시면 오늘 0.69% 강세 마감했어요. 외국인이 800억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삼성바이오도 190억 외국인이 순매수했죠. 마이너스 1.8%지만 LG화학 배터리 쪽 이쪽도 450억 순매수입니다. 삼성 SDI 150억 외국인 순매수죠. 최근에 연달아 계속 순매수죠. 현대차 외국인이 약간 순매수긴 하네요. 카카오뱅크 390억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73억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했죠. 결국 이제 BBIG의 주요 시총 상위주들 주도 종목들은 외국인 뭐 기관들까지 이렇게 좀 가세하면서 순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반등시 이런 애들이 좀 주도하고 세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클리컬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시총순위가 14위까지 올라왔어요. 오늘도 4.5% 상승. 외국인이 300억 순매수. 그렇죠? 크래프톤 게임. 게임주도 오늘 수급이 보시면 최근에 기관 의원들 계속 사죠. 크래프톤. 오늘도 250억 외국인이 샀습니다. 오늘 NC 같은 경우는 리니지 W라고 오늘 와 대단했어요. 그거 김택진 뭐라고 불리더라? CEO가 아니라 하여튼 리니지 W라는 전 세계 대상으로 이제 마지막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리니지의 끝판왕을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연내로. 이제 김택진 이제 대표가 그 오늘 쇼케이스 하면서 온라인으로 요거 한번 보시면 조금 좀 놀랐어요. NC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이거는 몰랐던 내용이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NC가 주가 죽지 않겠구나 하는 게 딱 이제 오늘 확실히 보여졌고, 외국인 기관이 완전히 그냥 매수를 하더라고요. NC소프트가 24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집대성한 결정판이다. 해서 한번 이거 보세요. 유튜브에 있는데요. 한 40분짜리인가 설명하는 내용인데, 혈맹을 이제 국내에서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 대상의 그런 어떤 게임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리니지 W가 이제 월드입니다. W가. 그래서 전 세계 국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국가 간의 어떤 뭐랄까 전투도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기대되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NC소프트가 8.25% 어마어마했죠. 시장이 이렇게 약세인데 외국인이 660억 순매수, 기관이 850억 순매수하면서 이거는 약간 좀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BBIG 쪽이 뭐 완벽하게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싹 다 그냥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에 이제 이 몇 종목, 이쪽에 이제 수급이 좀 몰렸죠. 펄어비스도 이제 7.6% 강세 흐름이 좀 전개됐고, 오늘 2차전지 쪽에 일부 종목들 첨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좋았네요. LNF, 에코프로빔 이쪽도 수급이 좋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현금을 챙겨야죠. 그렇게 좀 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몇 바이오 종목들도 강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앞타바이오라든지 삼선단제약, 현대바이오, 메지온 뭐 이런 것들. 클래시스는 오늘도 1.3% 강세.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BBI제 주요 종목들 그런 쪽에서 주로 이제 수급이 좀 좋았던, 이렇게 안 좋은 장세 속에서도 좋았던 흐름을 보여주면서 향후에 이제 반등 장세 속에서 내가 강할 거야 라는 거를 좀 보여준 그런 흐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상위 종목들, 아까 뭐 체크해본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코스피상에서 NC소프트, 카카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SKC 뭐 이런 것들이 상위죠. 코스닥에서는 LNF, 시젠, 앞타바이오, 나노신제드, 녹스랩셀, 바이오가 좀 많이 보이죠? 휴젤, 캐몬, 이것도 바이오 쪽이잖아요. 엔지캠, 안트로젠. 그래서 바이오 쪽이 좀 많은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확실히. 와, 이거 다 바이오네요. 오스코텍, 그렇죠? 제이시스 메디칼, 디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바이오 쪽에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지수보다 훨씬 바이오가 좋을 거라는 거를 확실히 수급들은 알고 떨어질 때 좀 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중요하게 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요 정도 보고요. 그 시장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한 걸 체크해 드릴게요. 시장 분석과 이제 전망,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조정은 확률적으로 볼 때요, 주요 이동평균선이 3000포인트, 아까 이제 241, 481 선이 3000포인트 아래에 있죠.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요. 시나리오에 있어야 되고요. 원달러 환율의 이제 상승 흐름과 동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 시장 주도했던 성장주, 시총 상위주의 고점 형성 이후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조정이 그냥 얕게 끝날 걸로 보여지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야지 단기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오늘 테이퍼링 내용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된 게 어느 정도 좀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이 조정의 어떤 기간 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좀 놓은 거를,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해서요. 어느 정도 요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빠질수록 강한 반등으로 종목별로는 한 30-40% 강한 산승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회가 그만큼의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장세에 어떤 적절한 어떤 현명한 대응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얘기 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은 가장 빠릅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야 이거 왜 이렇게 팔지? 야 반도체만의 문제인가? 뭐 이렇게 좀 의견이 막 분분했는데 결국은 어떤 재료보다 경기 사이클보다 실적보다 선행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중에 왜 그런지 알게 되고 이번에 알게 됐죠. 수급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큰 변화의 수급이 움직인 이유를 분석하고 순응을 해야 됩니다. 7월 말에 메이저가 확실하게 팔기 시작한 걸 확인하고 그 이유는 모르지만 정확히 이유를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급이 가장 빠르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야 실적 좋은데 왜 빠지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장은 부러졌습니다. 붙일 수는 있어도 원래대로 되지 못합니다. 반도체 사이클 논란으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를 이번에 꼭 학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문제로 고점 찍고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결국 테이퍼링이었다는 거죠. 테이퍼링 이슈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메이저, 글로벌 메이저가 먼저 움직였고 가장 돈 빼기 쉬웠던 신흥국에서 가장
그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빠질 수 있는 증시에서 먼저 자금 뺀 거고, 예, 가장 유동성 큰 뭐 삼성전자라든지 덩치 큰 그런 어떤 기술주들 아시아 시장에서 팔았고, 페이퍼링 얘기 나오면 그런 것들이 먼저 빠질 걸 예상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디램 가격에 영향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파티는 끝나가고 있다는 게 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약세로 간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양면성을 짓는 겁니다. 시장은 그 변동성 자체가 위기를 낳지만 또 큰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양면성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 파산난 사람도 많지만 엄청난 거부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시장은 모두를 벌어준 곳이 아닙니다. 예, 시장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 100명이면 95명을 벌어준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과 다른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이번에 꼭 학습되고 경험되셨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대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예스를 부를 때 같이 예스를 부르지 노 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지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선 다릅니다. 예. 7월 말에 시장 부러지고 메이저 판다는 얘기는 잘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는 조금 용기를 내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결국은 다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 보통 이제 맞을 가능성이 좀 적죠. 예, 올해 초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중이 휩싸이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예, 고점을 형성했을 때라는 거를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험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체득하고 또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향후에 올 비슷한 패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수는 반복되면 그건 실력이죠. 네, 실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번에 나 경험 없고 작년에 주식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거라서 대응을 잘 못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다음번에 또 비슷한 패턴인데 다음번에도 똑같은 어떤 행동으로, 예,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실력이죠. 능력이고. 예,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좀 학습되고 경험하고 자기 걸로 해서 저는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 건 다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또 1년 뒤, 5년 뒤에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제 블로그라든지 노트에는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고, 그래도 항상 노트 정리를 합니다. 손으로 써야 이제 뭔가 좀 머릿속에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펜으로 이제 책상에서 이제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도 이제 장중에 이제 잠깐 책을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 한 번씩 꺼내보는 책이 경영 쪽에 대한 책인데, 무엇을 버릴 것인가 라는 이제 제목의 책이에요. 예, 과감하게 버려라. 그래야 지켜야 할 것이 보인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는데, 거기서 이제 요건 한번 좀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장수 기업의 비결은 큰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기업들, 삼성, 현대, SK 이런 큰 대기업들, 이런 것들이 큰 실수를 피했죠. 예, 큰 실수를 피하지 못했던 그룹 중에 대표적인 게 대우그룹 같은 거. 예, IMF 때 이제 망했잖아요. 한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로서 큰 실수를 피하는 게 결국 장수하는 비결이 될 것이고, 장수하다 보면 실력이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그 경험이 기회를 맞닥뜨리면서 운도 좀 작용하면서 계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큰 실수를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에 대한 어떤 직감적인 부분이 발동되면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기회도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경영학 서적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요거는 같이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장중에 이제 멤버십 동행가족 분들에게 코멘트 드렸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시장이 여기서 이제 급락이 연출되면 될수록 반등도 거셀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성장 섹터 주요 종목, 낙폭과대한 종목이 반등 시에 강하게 튀어올 걸로 생각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주들을 잘 관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지금은 거래 스톱, 관망, 바닥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고 또 단기적인 어떤 큰 기회를 또 잡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장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의 끈 계속 잡으면서 매의 눈처럼 호랑이의 눈처럼 시장을 보고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군중의 위기는 현명한 자들의 큰 기회일 것입니다. 부의 재편은 반드시 위기 속에서 발생합니다. 시드가 작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연속적으로 계속 누릴 수 있다면 복리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자금은 늘어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절망하지 않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꾸준히 시장을 관찰하고 탐색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시장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시장 좋아지면 다시 올 거다. 이미 그때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고 어느 정도 저점대를 잡기는 어려울 거고 또 시장을 통해서 학습되지 못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미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빠질 때도 시장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관이 생기고 경험이 쌓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전략과 기술과 그리고 어떤 철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누군가에게 의존한다, 어떤 사람의 의견만 듣는다, 어떤 자료를 받아본다, 어떤 리딩 서비스를 받는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시장을 공부해 나가고 분석해 나가고 동행한다는 개념으로 스스로의 어떤 기술들, 분명 여러분이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그리고 그럴 분들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또 조언도 주시면서 저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또 저도 같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조금 불안정한 시장, 좀 약세의 시장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또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증폭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같이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어려움 많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움 같이 겪었고 그래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또 신박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